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2021년 12월 26일 밤 8시 30분입니다. 오늘 오후에 있었던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사과는 그 파장이 상당히 큽니다. 그런데 부정적인 파장이라기보다는 사과를 아주 깔끔하게 품위 있게 솔직하게 잘했다는 평가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. 물론 한국 사회는 좌우로 나누어 가지고 진영 논리에 얽매여 있지만은 대체로 오늘 사과는 그 결과에서 상당히 성공적이었다는 평가가 더 우세하게 보입니다. SNS나 제가 느낀 감정을 종합하면은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. 윤석열 후보가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마련했다는 생각도 들고, 무엇보다도 이 사과문이 명문입니다. 사과문이 명문일 수도 있다는 게 좀 아이러니한데요. 조금 이따 소개해 드릴 미국의 경우에도 닉슨이 사과를 근사하게 해가지고 부통령에 당선된 적이 있습니다. 사과는 또 어떤 면에서는 큰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. 특히 이 김건희 씨가 오랜만에 막 거의 본격적으로 공식 데뷔하는 것은 오늘이 처음이었습니다. 공식 자리에서. 그런데 그 읽는 태도라든지 용모가 주는 분위기가 또한 격이 높았다, 이런 평가도 같이 따라다니니까 이 글과 그분의 인격, 분위기 이런 게 합쳐져서 그 효과는 플러스가 오히려 더 큰 게 아니냐 하는 느낌을 저는 현재 받았습니다. 이 글을 읽어보니까요, 이 좋은 글은 두 번, 세 번 읽을수록 더 감이, 맛이 새롭게 납니다. 이 잘 쓴 글입니다. 잘 쓴 글은 어떤 글이냐 하면은 이런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 요소를 반영해서 쓴 글인데 결과적으로 국민들을 감동시킨다, 이거죠. 간단 명료하게 뭐 누구를 타도하자 이런 경문은 쓰기가 쉽습니다. 그러나 어려운 상황에서 어려운 말을 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 결과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겠다 하는 그 고심을 담은 글로 보입니다. 날도 추운데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이렇게 시작됐습니다. 두렵고 송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. 진작에 말씀드려야 했는데 너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. 사과를 늦게 한다는 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. 진작에 말씀드려야 하는데 너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. 그리고 이 남편을 앞세웁니다. 어떻게 하든 남편을 보호하겠다는 이 구구절절의 이 심경이 아주 드러났고, 이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난 날 검사라고 하기에 무서운 사람인 줄만 알았습니다. 하지만 그는 늘 같은 옷을 입고 다니고 자신감이 넘치고 후배들에게 마음껏 베풀 줄 아는 그런 남자였습니다. 그런 남자가, 이렇게 좋은 남자가 저 때문에 고생을 하니까 여러분들 좀 잘 봐주십시오 하는 뜻을 담아서 쓴 게 다음 문장입니다. 이 전체 문장에서 가장 감동적인 문장 하나를 찾으라면 이 대목이죠. 그런 남편이 저 때문에 지금 너무 어려운 입장이 됐습니다. 제가 없어져 남편이 남편답게만 평가받을 수 있다면 차라리 그렇게라도 하고 싶습니다. 제가 없어져 남편이 남편답게만 평가받을 수 있다면 차라리 그렇게라도 하고 싶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용서를 비는 부분입니다.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뭘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. 이거 잘한 겁니다. 총체적으로 사과하는 마당에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나는 이렇게 됐습니다 하다가는 또 다른 수렁에 빠져버립니다. 사과는 이렇게 총체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.
일과 학업을 함께 하는 과정에서 제 잘못이 있었습니다. 잘 보이려고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습니다. 너무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.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.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.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. 이게 좀 진심이 담긴 듯 합니다.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. 과거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도록 또 조심하겠습니다.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까지 여기 밝혔어요. 그러니까 이 문장은 단순히 사과하면 끝나지 않고 여러 가지 계산을 덧붙인 겁니다. 그래서 이게 좋은 글입니다.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.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. 이게 또 여러 가지 함축적 의미가 있습니다. 남편이 대통령이 되어도 남편 앞에서 걸어간다든지 남편을 앞세워서 뭘 하겠다는 그런 건 안 하겠습니다. 이런 것 아닐까요? 그러면서 마지막에 또 남편 부탁을 합니다. 잘못한 저 김건희를 욕하더라도 그동안 너무나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온 남편에 대한 마음만큼은 거두지 말아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.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드립니다. 문장론적으로 잘 쓴 글입니다. 사죄를 하면서도 품위를 잃지 않았다. 이런 거죠. 좀 참고가 될 만한 사례가 있어서 제가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사과라기보다는 해명을 근사하게 해가지고 미국 정치사에 남는 인물이 된 분이 한 사람 있습니다.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닉슨 대통령입니다. 닉슨 이 부통령 시절 이야기입니다. 1952년에 공화당이 20년 동안 잃었던 정권을 찾기 위해서 대통령 후보로 내세운 사람은 연합군 사령관 출신인 드와이트 D. 아이젠하워였습니다. 아이젠하워는 아주 인상도 좋고 특히 그 웃음이 100만 불짜리 웃음입니다. 선거 표가 I like Ike였습니다. I like Ike 애칭입니다. 근데 선거 도중에 민주당 쪽에서 폭로를 했습니다. 부통령 후보인 이 닉슨이 돈을 받았다. 돈을 받았는데 캘리포니아 100만 장자 클럽에서 18,000달러를 받았다. 이런 폭로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민주당 쪽 언론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. 아이젠하워도 이제 고민에 처했습니다. 부통령 후보를 교체하느냐 마느냐. 이때 닉슨이 적극적으로 해명을 합니다.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서 해명을 합니다. 그 텔레비전 방송 시간을 돈으로 삽니다. 그래서 1952년 9월 23일 로스앤젤레스에서 부인을 데리고 나와서 옆에 앉혀놓고 연설을 합니다. 이 연설이 미국 정치사에서 아주 나물 연설입니다. 여러 가지 긴 연설을 하지만은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. 저는 어린 두 딸을 가진 아버지이자 지금 저 옆에 있는 여자의 남편이기도 합니다. 저는 태평양 전쟁에 참전한 바가 있고 재산은 자동차 한 대와 4,000달러 정도 되는 생명보험뿐입니다. 그리고 나의 집은 지금 저당 잡혀 있습니다. 이번 돈에 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그중 단 한 달러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. 제가 받은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어린 딸들을 위해 받은 애완용 개 한 마리뿐입니다. 이것도 방송을 통해서 아이들이 개를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어떤 텍사스의 한 독지가가 우편으로 보내준 개였는데 우리 어린 아이가 이 개에 별명을 붙였습니다. 체크스란 별명을 붙였습니다. 다른 선물은 다 반납할지라도 이 개는 우리가 돌려줄 수 없습니다.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. 그러면서 아내 팻은 밍크 코트도 없습니다. 그러나 아내는 공화당이란 훌륭한 외투를
갖고 있습니다. 저는 언제나 아내에게 당신은 어떤 외투를 입어도 예쁠 것이라고 말합니다. 아주 감동적인 연설을 합니다. 특히 이 애완동물 체커즈란 애완견과 관계되는 이 연설이 그것을 보던 미국인들이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. 그래서 이 연설이 끝나자마자 닉슨과 아이젠하워의 인기가 막 폭발했습니다. 아이젠하워가 닉슨에게 전문을 보냈습니다. 당신은 단지 명예 있는 인간으로서 자신의 결백을 입증했을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도 훨씬 더 커진 존재가 되었습니다. 혹시 모르죠? 오늘 김건희 씨의 연설이 닉슨의 이 애완견 연설처럼 상황을 완화시키든지 반전시킬지도 모르겠습니다. 어쨌든 이 글은, 이 사과문은 명문입니다. 앞으로 사과할 경우에 처한 분들이 참고로 할 만합니다. 감사합니다.